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투표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어디다 투표할지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린 것 같더라고요. 전체 투표율은 7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모두는 아니겠네요. 그냥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고요. 정부는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된다 하면 이 의사들과의 이런 의료 분쟁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고, 현재 전공의들이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리백에 대한 두 번째 챕터를 할 거예요. 원래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개의 챕터로 나눠서 첫 번째 아리백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두 번째는 아리백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하게 탄력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아리백보다는 CF100이라고 하는 이제 카본 프리 에너지 컴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든 CF100이든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탄소를 막 뿜어대면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석유, 석탄 기반의 전력 에너지를 일단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는 이런 이제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리고 오늘 CF100에서 얘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 개 다 목표는 똑같아요. 2050년 넷제로. 그러니까 넷제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출량, 넷제로는 CO2죠. CO2. 그러니까 배출량, 어쩔 수 없이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배출량과 저감량을 같이 해서 더 이상 탄소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기후도 좀 안정화시키고, 계속 그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죠. CF100이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리백, 이쪽은 이제 CF100인데, CF10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CF100은 뭐냐면, 아예 상품에 필요한 전력 자체를 처음부터 생산을 할 때 원자력 같은 무탄소 과정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리백은 기업이 중심이고요, 민간이 중심이에요. 근데 CF100은 뭐냐면 기업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정책 결정자, 그리고 민간 그룹, 이렇게 이제 주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리백은 CF100하고 차이가 났을 때 이 중간 정책 결정자가 아리백 쪽에는 없고 CF100 쪽은 있어요.
이 정책 결정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정부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국책 사업 내지는 국가 사업으로 해서 원자력 같은 처음부터 전력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것들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서 2050년 넷제로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리백은 순수 민간 기업들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 세계 기후 그룹,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엔의 총회하고 똑같은 주기로 같이 열리고 유엔에 활동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클라이밋 그룹에서 기업인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리백은. 이게 이제 201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바로 기업에서 응답을 해서 애플, MS, 구글, 이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참여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기업. 근데 이제 아무 기업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쓰는, 간단하게 해서 굉장히 큰 기업을 얘기하는데, 포춘지 선정 세계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크고, 그 엄청나게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끼치게 되고요. 요즘에는 하나의 상품이 어떤 종교적인 경전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이에요. 아이폰은 흔히 이제 너무 그 사용자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또 그럼으로써 아이폰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동력까지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전력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리백이에요. CF백은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무탄소 전원. 이게 말이 좀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원자력 발전이라고,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원전은 민간 기업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원전은 거의 대부분 정책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아리백과 CF백의 극명한 차이는, 이쪽에는 정부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 민간이, 그리고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거죠. 목표는 똑같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서 2050년 넷제로의 목표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국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CF백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 CF백은 이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얼마든지 정책 자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구성원을 리드하겠다고 하는 어떤 권력적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리백은 이게 민간 기업이 주도가 되고 민간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자발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자발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자발적 성격이 좀 강하고, 얘는 주도적 성격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정책 결정자, 정부가 개입되기 때문에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민간 참여가 자연스럽죠.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서는 지금 이 총선 앞두고 있으면서 최대의 화두가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 때문에 지금 야당의 표를 몰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럼으로써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정부가 만약에 뭘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CF100은 한국의 실정에 아리백보다는 좀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정부가 건강하다면, 정책 위반자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건강한가요? 그 답은 제가 내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차이가 있는데, 이 CF100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얘는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2014년에 이제 스타트를 하거든요. 근데 CF100, 이게, 아리백은 리니어블 에너지 100%란 말이에요. CF100은 카본 프리 에너지 컴팩트예요. 한번 써볼까요? 카본 프리 에너지 컴팩트 이렇게 씁니다. 좀 말이 좀 여기 이렇게 대시가 붙어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이 두 글자만 따가지고 CF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CF100의 주 골자는 무탄소 전원을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전력을 만들 때 무탄소 전원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가 생산돼서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과정까지 탄소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게 CF100이고요. 이건 정책 결정자, 정부가 주체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국민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좀 잘 맞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국토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아리백보다는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이 무게가 실리냐면 아리백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요. CF100은 CF100은 어디에서 스타트가 되냐면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구글이 제안을 하고 UN 에너지라고 하는 기구, 이 두 개의 기업과 단체가 주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아리백을 할 거냐 CF100을 할 거냐, 내지는 아리백이 더 낫다 CF100이 더 낫다, 이런 측면으로 CF100이 탄생이 된 게 아니고요. 아리백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약간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리백만 가지고 어쩌면 넷제로에 도달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하고 UN 에너지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글이 이 CF100을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 주체이기 때문에, 그럼 구글이라는 기업은 아리백보다 CF100을 더 우선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글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했어요. 구글은 그냥 아리백을 이미 다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F100을 주장을 왜 하는 거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회나 국가는 아리백을 가지고 넷제로로 가는 여정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보니까 원자력 발전 쪽에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기술 선진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 선진국들은 아리백을 하면서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확보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넷제로에 도달하는 그 방향과 힘을 좀 더 키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CF100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두 개가 어느 쪽이 더 낫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아리백 얘기할 때마다 왜 아리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질서로 이제 거의 굳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아리백이 그럴 수 있느냐면, 솔직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첫 번째가 기술적인 그 진입 장벽들이 굉장히 낮아요. 기술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무한하게 존재하는 태양광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에 걱정 없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내륙국이든 해안국이든 상관없이 전체 지구가 결심만 한다면 모두가 같이 손을 잡고 동참을 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리백들을 먼저 제안을 하게 돼 있고 기업들이 또 다행히 앞장서 주니까 아리백이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나라들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여건도 충분하지만 무탄소 에너지로서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미 기술적인 수준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도 탄소를 저감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구글과 UN 에너지에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해. 그러면 이제 아리백이 낫냐, CF100이 낫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 둘은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낫지 않다, 어느 게 효과적일 거다, 어느 게 좀 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서로 상보적 관계.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이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아리백을 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인 동력도 충분하죠. 그런데 아리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축적도도 이미 되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괜찮다 그러면 원자력도 활용을 해야 된다. 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 7년 정도일 거다. 7년 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2050년이 아니고 기후위기로 인한 그 위험의 임계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인간 문명에 아주 심각한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리백도 좋지만 CF100도 활용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CF100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내는 이미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꽤 많죠. 지금 현재 동작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 14기 정도 있고요. 계획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한 10에서 15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늘상 원자력 발전을 이제 가로막는 이제 장애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단순하게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리백이 더 낫다, CF백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각 사회 아니면 각 국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처지,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리백도 하고 셰프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원자력만 열심히 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거의 뭐 핍박하다시피 하고 있죠. 뭐 영상이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내 이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가 핵심이죠. 태양 전지가 핵심인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화 큐셀,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신성솔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한솔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한솔 에너시스인가? 한솔 태양광이라고 보통도 그래요. 이 외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얼마 전에 신성솔라가 공장을 매각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솔은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얘네들은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 태양 전지판을 생산하는 회사는 한화큐셀하고 현대중공업인데, 원래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캐파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냥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어떤 건설이나 플랜트나 이런 걸 건설할 때, 그런 건설 과정에서 태양광이 필요하면 자신들이 만든 태양광을 가지고 좀 더 쉽게 공사 영역도 확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은 2005년도부터 태양 전지판을 만들었으니까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등은 아닌 거죠. 국내에서 태양 전지판으로는. 국내 태양 전지판은 한화큐셀인데, 한화큐셀이 미국의 IRA 때문에 미국의 조지아에 어마어마한 태양광 제조 시설들을 이제 짓고 있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완전히 뭐 태양광 산업들이 완전히 자초가 되어가지고 거의 이제 폐망 직전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다 파괴됐고요. 국내 태양광은 이제 거의 뭐 다 망했다고 보는 건데, 한화큐셀이 지금 현재 적자와 그리고 재고를 안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특별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요, 한화에서 태양광 부분들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그룹 내에서 이 태양광 큐셀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크기나 캐파, 어떤 경영의 수지 면에서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의무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 제품이 더 이상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재고는 쌓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한화그룹 내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상황에 특별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한화큐셀이 전지판 사업에서 철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큐셀은 독일 메이커잖아요. 독일 메이커고, 한화에서 큐셀을 인수할 때 중국의 충칭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큐셀의 어떤 생산 부분들을 다 같이 인수를 했는데, 큐셀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인수를 해서 사실은 한화에서 큐셀을 인수할 때 큰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어차피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한화 쪽에서는 크게 큰 소실을 감당하거나 내지는
매각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한화에서 결정만 하면 한화큐스는 얼마든지 매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신성이 나름대로 열심히 태양광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공장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현실이 이래요. 국내 태양광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중국 수산 이렇게 하는데, 뭐 태양전지를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인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뭐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실리콘. 그리고 웨이퍼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핵심이죠. 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지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이죠.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98%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웨이퍼 9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생산력도 중국이 90%가 넘어요. 시장 장악률이. 그리고 국내에 한화든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태양전지도 웨이퍼까지는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이 웨이퍼를 수입을 해서 그냥 조립하는 거거든요. 태양전지판은. 그러니 뭐 계속 파고들면 어차피 중국산인 거예요. 어차피 중국산. 그런데도 이제 국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이 높으니까 한화큐셀이나 현대중공업이 계속 국내에서 살아남아서 전지판을 공급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갖고 계실 건데, 여기에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필요하고, 아직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고, 자,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걸 가지고 유용하다, 무용하다 라고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넌센스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문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설령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보기가 싫다, 내지는 뭐 산림을 훼손한다, 뭐 요즘에는 산을 훼손할 일은 뭐 법적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농지를 훼손한다부터 해서 일단은 뭐 그런 비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 이제 와이프랑 내지는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뭐 기분 전환을 할 겸 해서 교회로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나갈 때는 푸르른 산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그러면서 좀 힐링도 하고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산에 이제 내지는 들판에 이제 엄청난 크기의 이제 태양 전지판에 군락이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낯설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서적인 거예요. 조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의 불편함이 결국은 우리 문명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기에 어떤 나의 호불호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자, 신재생 에너지 안 해. 태양광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키워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짓느냐 말이지. 그러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핵융합 발전 뭐 하면 된다. 핵융합 발전은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뭐 소형 SMR 같은 경우에도 뭐 전문가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소형 SMR을 가지고 발전소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좋은 안이 기존의 석탄 발전소의 생산 설비를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소형 SMR을
여러 대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탄 발전소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이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차별을 받았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강요당했지. 그런데 석탄 발전소의 생산 설비를 드러내고 거기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내 땅에 내지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는 전기를 그냥 좀 싸고 편리하게만 쓰는 게 썼으면 좋겠어. 난 다른 건 몰라. 이렇게 뭘 지성적이고 뭘 사회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제가 좀 힘들지만 이런 이제 아리백이나 CF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탄소를 아주 적게 배출하거나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1차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너지는 우리 사회, 우리 문명의 밥이에요. 그렇죠? 그 밥이 바뀌어. 그럼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육류 소비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육류보다는 곡물 위주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 위주의 밥을 싹 치우고 서양과 같은 육식 위주의 밥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생활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또 어렵기도 하고 감히 내가 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해서 이제 아리백은 3부작으로 기획이 됐었는데 2부작은 생략을 그냥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소중한 한 표,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결정권이 한 번이라도 있어 왔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정치 권력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투표라고 하는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화국, 민주 질서에 의한 공화국을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면 나의 의사가 항상 이 사회의 방향에 같이 영향을 미쳐야 되고 내가 또 참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투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들 꼭 하시고요. 아리백과 CF백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뭐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이 방향이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